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상이 된 요즘, 전세계 시계 판매 현황에 낯익은 브랜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롤렉스, 오메가 등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시계 산업사이 애플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물론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기계식 손목시계와 전자기기인 애플워치는 타겟이나 포지셔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터리를 탑재한 일본산 쿼츠 시계의 등장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했던 쿼츠 파동을 뒤이어 현재 스마트워치가 제2의 쿼츠 파동을 불러올 거란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애플워치는 기존 애플의 제품과 연동이 쉬운 점과 러닝이나 외부 활동 시 다양한 효용성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애플워치의 성장에는 애플의 제품답게 디자인 또한 한몫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애플워치의 디자인이 기계식 시계를 오마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4년 9월 애플의 CEO 팀 쿡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인 애플워치를 소개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계를 만들기 위한 결과라고요. 하지만 랩탑과 mp3, 스마트폰에 이은 태블릿 PC까지 여태껏 애플이 탄생시킨 혁신이란 측면에서 손목시계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새롭고 낯선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 당시 애플 디자인팀의 수장 조나단 아이브는 친구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크 뉴슨을 영입하게 됩니다.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불리며 다방면에서 걸친 디자인 작업을 호평받던 마크 뉴슨은 사실 시계 브랜드 아이크팟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아이크팟을 운영하며 얻은 마크 뉴슨의 경험은 애플워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용자의 착용감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고무 스트랩을 활용해 손목의 피로도를 최소화한 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마크 뉴슨의 애플워치를 개발하는 데 세운 가장 큰 공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플워치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사각형 베젤입니다. 사실 여기엔 재미있는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애플워치의 베젤은 우연히 탄생했다는 점이죠. 당시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기획하던 조나단 아이브는 마크 뉴슨이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보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그의 손목시계인 까르띠에 산토스를 보고 애플워치 디자인을 떠올린 건데요. 1904년 프랑스 파리, 당시 유럽 사회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하늘을 비행하려는 비행사들의 도전이었죠. 당시 조종사들이 비행 중 시간을 확인하려면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야 했었기에 비행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비행사는 자신의 친구이자 럭셔리 브랜드 까르띠에 창립자의 손자인 루이 까르띠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이에 루이 까르띠에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기존의 둥근 회중 시계와 차별화될 뿐 아니라 비행 중 손목에 고정시키기 용이한 사각형 형태의 시계를 제작한 거죠. 까르띠에 손목 시계 덕분일까요? 이후 루이 까르띠에의 친구는 번번이 실패하던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럽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산토스 디몽이었죠. 이후 온 유럽은 그에게 열광했고 동시에 비행 중 착용했던 손목시계까지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열화와 같은 성원에 못 이겨 까르띠에는 산토스 디몽의 이름을 딴 까르띠에 산토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에 관한 논쟁이 있지만 시계를 장식으로 활용한 팔찌형 손목시계가 아닌 손목에 착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손목시계라는 점에서 까르띠에 산토스를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로 인정하는 것이 시계 산업에서의 정론인데요. 과거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주얼리 시장에 실용성을 고려해 탄생한 최초의 손목시계 까르띠에 산토스. 기존의 시계 산업을 뒤집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새 시대를 연 애플워치. 어쩌면 두 시계의 닮은 점은 단순히 사각형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계 산업의 남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가져왔다는 점 아닐까요? 숨은 의미라면 더욱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